안녕하세요. 사회 5학년 1학기 국토와 우리생활,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중에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3쪽이고요. 먼저 핵심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찾아가면서 무엇을 공부할지 파악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고 위에 글을 읽어볼게요. 지연이네 가족은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 안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서울과 부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던 지연이는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해졌다.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일 것 같고요.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서울과 부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울과 부산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도시인데 막 서울과 부산이 서로 걸어와가지고 만나서 가까워지는 거,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지도에 3시간 이내에 가능한 거리 변화라고 하면서 1970년대에는 3시간이면 서울에서 김천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2004년 이후에는 고속철도가 나오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시간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거의 예전에 기억으로 한 5시간, 6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의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요즘은 3시간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밑에 그 설명이 있네요. 1970년대에는 여기죠. 밑에 텍스트.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였던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약 5시간이 걸렸다. 2004년 이후 고속열차가 등장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40분으로 전보다 훨씬 빠르게 두 지역을 오갈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단축된 것을 비유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진 것처럼 표현한 할아버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74쪽 1980년대와 2018년의 교통도를 비교해보고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입니다. 교통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교통지도죠. 뒤에 도자가 붙은 거는 그림도자 혹은 지도도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통도, 이렇게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네모칸 쳐 있거나 별도로 표시해 놓은 정보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이 나타나는 선은 철도, 주황색 선은 고속국도, 노란색 비행기는 주요 공항,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단 모양의 아이콘은 주요 항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교통도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교통도입니다. 공항이 포항, 울산, 부산, 사천, 광양, 광주, 제주 이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포항, 항구들도 여기저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고속국도가 이렇게 굵직하게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속국도가 설치되어 있었네요.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완공되면서 경부는 서울 경자하고 부산 부자인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국도가 완공되면서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다. 1일 생활권은 여기 나오겠죠. 하루 만에 통학, 통근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 1일 생활권, 하루 만에 전 국토,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하루 만에 출근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하러 갈 수 있고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하루 만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1일 생활권이라고 하고요. 2004년에는 이번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이제는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생활권. 하루에서 이제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됐어요. 또 항구수가 늘면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 앞에 산업의 발달 때 원료를 수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었죠. 또 공항이 늘어나면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비행기로도 이제 여기 보면은 김포공항에서 여기저기 슝슝 지역별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이 공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교류하기가 좋았겠죠. 그러면 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도 지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도가 다릅니다. 2018년이에요. 1980년이고 지금이 2018년이니까 대략 38년, 약 40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건데요. 여기 정보에는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고속철도. 아까 몇 년도였죠? 2004년이었나요? 2004년에 설치된 고속철도가 추가되었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철도, 고속국도, 공항, 항구. 일단 공항의 개수가 여기저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아주 굵직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이 생겼고요. 뭐 김포공항 원래 있었고, 청주, 대구, 포항, 울산, 김해, 사천, 여수, 네네, 광주, 무안, 군산입니다. 아까도 광양이 아니라 여수공항인가요? 네. 그 제주도에도 당연히 공항이 있고요. 항구수도 더 많아졌고요. 그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이 이 고속국도, 주황색 선으로 된 고속국도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로도 충분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 외에도 고속철도들이 아까 그냥 철도 말고 남색으로 약간 파란색에 있는 이 철도 모양은 고속철도라 가지고 일반 철도보다도 더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이 고속철도로 연결된 지역 간의 이동은 정말 매우 빨라지고 매우 편리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교통시설이 국토의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다. 교통시설이요. 뭐 항구, 철도, 국도 뭐 이런 것들 포함하죠. 또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면서 지역 간의 거리는 점점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지역 간의 거리. 네, 실제 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A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먼 지역, 혹시 연휴 때 시골이라던가 어디 여행을 떠났을 때 이용했던 교통시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76쪽에 교통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네,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연이의 일기를 보고 교통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봅시다. 2000땡땡년, 네, 땡땡월, 땡땡일, 땡요일, 맑음. 귀엽네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은 친척이 살고 있는 강릉에 다녀왔다. 강원도에 있네요. 부모님께서 옛날에는 버스나 승용차로 대관령 고개를 넘어,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는 큰 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 그 산줄기가 엄청나게 높이 있는데 대관령 고개를 넘어 다니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고갯길이 미끄러 위험해서 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가셨다가 저녁에 비행기로 양양공항을 통해 강릉에 오셨다. 와, 마치 평소처럼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았다. 이틀 동안 강릉에서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어제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물건이 택배로 집에 도착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저 택배로 인해서 물건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강점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배송 출발지가 부산이었는데 벌써 서울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교통이 정말 발달했다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건 신기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아까 1일 생활권이 아니라 생활권. 반나절이면 어디든지 갔다 돌아올 수 있는, 사실 서울에서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먼 거리라고, 대표적인 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속철도 타고 갔다 와도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연이의 일기에서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봅시다. 일단은 이동 시간이 엄청 줄었고요. 아까 전 택배 얘기도 재밌던데 물건의 이동이 매우 빠르죠. 매우 빨라짐. 또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회사에 회의 갔다 오시고, 과거에는 뭐 산맥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서 연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 때도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고속철도는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니까 날씨랑 상관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는 게 어렵지 않아졌죠. 여행이 어렵지 않아졌죠. 교통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은 변화를 느끼기가 힘든 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 교통이 발달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면서부터 이미 교통이 발달한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주변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교통 발달로 우리나라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 봅시다.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드론으로 택배 물건 배송하고,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제 직접 운전하는 필요가 들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영화 보면서 편하게 그냥 이동할 수도 있고요. 초고속 열차가 등장해서 지금보다도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그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기에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봅시다. 이 부분이 핵심 질문일 것 같고요. 지도를 통해서 3시간 만에 갈 수 있었던 거리, 또 1980년대 교통지도와 최근의 교통지도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또 옆에 있는 지연이의 일기를 통해서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